자, 356페이지, 69페이지입니다. 등기 절차인데, 그죠? 등기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그 절차 과정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죠. 뭐 중개하러 가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갑과 을이 계약을 했다. 무슨 매매,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죠?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고, 물론 이제 중개하시는 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중개업자가 여기까지 이제 매매 완성, 계약금 지급하고, 중도금 주고, 잔금 치면 이제 매매 계약에 의한 완성이 되면, 그죠? 여기까지 이제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고, 갑과 을이 등기소에 가서 이제 등기를 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다 알고 계시죠? 이 등기라고 하는 거는 법무사, 뭐 등기소 앞에 가면 수많은 또 이 법무사가 있죠. 이런 법무사를 통해서 일정한 수수료를 주고 법무사가 이제 등기를 해줍니다. 대부분 이제 중개업소, 중개사들은 법무사를 소개하거나 또는 법무사한테 어느 아는 법무사를 소개해 주거나 아니면 당사자, 특히 매수인이요. 나중에 전체 설명드리지만 매도인 갑은 등기 관련 서류 그걸 이제 넘겨주면 되고 매수인 을은 이제 매도인으로부터 갑으로부터 등기 서류 받아가지고 자기가 갖춰야 될 서류, 매매 계약서 등과 각종 등기 서류를 법무사한테 갖다 주면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제 등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수수료 주면 법무사가 등기 알아서 다 처리하고 그리고 이제 등기 아까 우리 앞 시간에 봤던 등기 필정보, 등기 필정을 이제 받아다 주죠. 그렇게 하면 이제 등기가 끝납니다. 대부분 당사자가 갑이나 을, 여러분이 매도인이면, 여러분이 만약에 매도인이면 등기 서류, 그걸 넘겨주면 되고, 매수인이면 여러분이 직접 등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등기를 직접 하는 분도 가끔 계시는데, 등기를 좀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법무사한테 맡겨가지고 30만원, 40만원, 요런 등기 수수료를 주고 등기를 이제 법무사가 해줍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절차, 등기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이 책에서 이제 설명하는데 가장 또 어려운 부분, 또 실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요 부분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자, 우선 등기 절차 개시는 네 가지로 나눕니다. 당사자 신청주의. 자, 우리가 등기소에 가서 당사자가 직접 하든 아니면 법무사를 통해서 하든 신청하는 거 있죠. 이게 가장 일반적이다. 그것도 당사자 공동 다 하시는 갑하고 을이 공동 신청을 하는데 매도인 매수인 그죠? 공동. 나중에 등기 안 해주면 갑이 을에게 그죠? 등기를 안 해주면 단독으로 요거 다음 페이지에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만약에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등기 해달라고 청구했는데 등기 안 해주면 판결을 등을 받아 을이 갑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등기하죠. 그거 이제 단독입니다. 원래는 공동 신청, 공동을 하는 게 원칙인데 단독 신청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그건 다음 페이지, 지금 371페이지에 가서 다시고 잠깐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와서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369페이지고 2번 신청주의 밑에 2번에 보면 관공서라는 거는
국가기관, 국가라는 게 법원도 있고 우리 지적법에서 배웠던 각 우리 말하는 그 국가기관들이 관공서입니다. 우리가 가서 등기해달라 그럴 때는 신청이고 국가기관들이 등기소에다가 등기해달라 그러면 촉탁인데 이거를 촉탁이 다른 말로 부탁, 등기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뭐 늘 하죠. 등기 부탁해요. 그게 촉탁입니다. 그러면 촉탁 등기하는 유형이 거기 책에 쭉 적어져 있지만 이런 건 우리가 이제 강론에 가면 무선 등기는 촉탁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거니까 우선 지금은 당사자가 가서 등기해달라면 신청이고 국가기관, 무슨 시군구라든가 법원이라든가 이런 국가기관들이 등기소에다가 등기해달라라고 할 때는 촉탁이라고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지금은. 그 다음에 이제 신청이나 촉탁에 대한 예외가 거기 2번에 신청주의 예외 첫 번째 등기관 직권으로 하는 등기가 있죠. 물론 직권 등기에도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페이지에 쭉 써져 있죠. 370페이지 맨 위에. 그것도 우선 그대로 두시고, 우리가 앞 시간에 여러 번 했죠. 가등기, 본등기 하면, 가등기 후에 본등기 하기 전에 들어온 제3자 병의 등기는 직권 뭐 한다? 말소.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러면 직권 말소라는 거는 가등기, 본등기하고 제일 많이 예를 드는 게 그죠? 가등기, 본등기하고 그 본등기와 저촉되는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를 시킨다. 그때는 당사자 신청이나 촉탁 없이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죠. 그게 직권 등기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법원의 명령입니다. 여기는 이제 370페이지고 2번을 보십시오. 법원의 명령 요거는 우리가 맨 끝에 이제 배우는 등기관 처분에 이의 신청이 들어오고 그 이의 신청에 따라 이의 신청이 이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우리가 법원에 가서 등기관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면 그 이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등기하라고. 요게 이제 말 그대로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입니다. 자, 4가지 전체적으로만 우선 보십시오. 등기는 요 4가지 원인으로 개시가 됩니다. 당사자가 가서 등기해달라 할 때는 신청, 관공서가 등기해달라 할 때는 촉탁, 그리고 신청, 촉탁 없이 등기관 직권이나 법원의 명령으로 4가지 요 원인에 따라 등기가 개시된다. 요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 신청 중심으로 요게 신청을 하는 것을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거기 이번에 당사자 신청에 신청 적격 요거는 제가 따로 거기 등기 이 이름으로 등기되는지 요건 따로 설명드릴 거고 우선 우측에 371페이지를 먼저 보십시오. 등기 신청인 써놓고요. 당사자 공동신청주의가 원칙. 공동신청 그럴 때는 그죠? 여기 등기 권리자 의무자 이야기 나옵니다만은 가장 다 아시는 여기까지만 지금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민법에서는 갑을 등기 매도인인데 갑이 을에게 매매했으면 갑이 을한테 이제 등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을
등기 의무자라고 하죠. 등기법에서는. 민법에서는 갑을 매도인. 여러분은 매도인,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고, 정여, 이게 매매가 아니고 정여 같으면 정여자, 정여 한 사람이 등기 의무자. 그리고 이제 을이 등기 권리자. 각종 등기마다 의무자가 누구고 권리자가 누군지 이걸 따집니다만은, 매매 같으면 매수인 다 알고 있죠. 뭐 여기까지 지금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제일 많이 예를 드는 등기 권리자인 을이,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한테 가서 등기 절차에 협력해달라, 등기해달라 이 말이죠. 등기해달라. 보통은 우리 중개 거래하실 때 매매하고 중도금, 잔금 치고, 잔금 치는 날, 요 이야기 했었죠. 매매는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그걸 잔금 지급일로부터 잔금 치면 어른갑한테 등기 서류,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달라, 그 이야기를 하죠. 또 중개업소에서도 잔금 치는 날, 오늘 오후 2시에 중개업소에서 만나서 중개업자하고 중개사하고 매도인, 매수인이 만나가지고 잔금 치고 등기 서류 넘겨줘야 되니까, 매수인한테는 잔금 준비하시고 매도인한테는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하시고, 요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잔금 치면 등기 서류 넘겨주는데, 그걸 법에서는 등기 권리자인 매수인 을이 등기 의무자인 매도인 갑에게 등기에 협력해달라고 등기 청구한다. 그걸 등기 청구권이라고 그러죠. 민법 시간에도 배우죠. 지금은 매매, 우리 시험에도 대부분 매매 중심으로 나오니까, 매매하고 나서 이게 이제 등기 권리자가 의무자한테 이제 등기 청구한다. 그리고 법무사가 공동신청 원칙이라는 거는 권리자, 의무자가 가서 공동신청하는데, 법무사가 양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을 다 대리해서, 그거를 민법 시간에는 쌍방대리. 자, 쌍방대리라는 것도 있고요. 또 작년입니다. 30회 앞전 시험에 쌍방대리로 법무사가 양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 양쪽을, 쌍방 당사자를 모두 대리해서 법무사가 등기를 해주죠. 요거 쌍방대리고, 아니면은 시험에 나온 게 민법 시간에 배우는 자기계약인데, 자기계약이라는 게 갑이 을한테 위임을 해주면, 위임이라는 거는 등기하라고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주면, 을이 자기계약으로, 자기계약이라는 거는 을 혼자 갑의 대리인으로서, 을 본인 자격으로서 을이 가서 혼자 등기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자기 계약에 의한 등기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죠. 을이, 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의 위임을 받아 을이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시험에 또 지문으로 나옵니다. 재작년 30회 시험의 이야기였죠. 그러면 대부분 또 그죠? 당사자 공동신청이 원칙인데, 법무사한테 맡기면 양쪽이다. 물론 수수료는, 등기 수수료는 을이, 관행상 을이 부담을 합니다. 갑은 부담하지 않죠. 을이 법무사한테 가서 맡기면 이 법무사가 양 당사자,
쌍방을 대리해서 등기해준다. 요것도 공동신청이 원칙이다. 그리고 단독으로 하는 거 있죠. 아까 제가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판결인데 예외입니다. 이거는 원칙이 아니고 예외죠. 그럼 을이 갑에게 등기 청구를 했는데 등기 안 해주면 갑이 등기 절차에 협력 안 하면 반대로 을이 등기를 안 해가면요. 두 개의 지문이 다 앞전 시험에 재작년에 나왔는데 을이 등기를 안 해가면 갑이 을을 상대로 갑이 등기 절차에 협력을 안 해주면 을이 갑을 상대로 소구라는 거는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판결 받았어. 자, 이 판결이 이제 성소 판결 받았어. 또 법원에서는 갑한테 이 을이 갑을 상대로 소송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매매했다는 것이 이제 인정이 되면 갑은 을에게 등기 절차에 협력해줘라, 협력하라 라고 등기를 이행하라 라는 이제 판결을 내려주면 이 판결을 받았죠. 이제 을이. 그러면 이 판결을 가지고 가서 단독으로 등기할 수가 있고 그 외에도요. 우리 강론에서 조금 이제 앞 시간에 지난 주에 그 각종 등기할 때 요런 등기는 단독으로 한다. 요런 거는 이제 조금 배웠죠. 지금은 여기서는 공동신청이 원칙이고 이런 판결 등을 받아 등기할 때는 단독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외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고 자, 이렇게 크게만 분류하십시오. 거기 뭐 표 있죠? 우리 책에. 무슨 각종 등기할 때 의무자 누구고 권리자 누구인지 그걸 다 암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도. 일단 매매 중심으로 이렇게 매매 중심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고 앞으로 돌아가서 그 370페이지에 보면 여러분 등기 신청에 아까 적격에 거기 표 있죠? 밑에 내용 해놓고 표를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 요 이름으로 등기되느냐. 등기부 등에 등기할 때 소유자 등을 등기할 때 이걸 등기 신청의 적격자라고 하고 또는 등기 명의인 요 이름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요 이름으로 등기가 되는지 요거를 가지고 묻는 게 또 자주 나옵니다. 그 표 있죠? 좌측에 그 370페이지 맨 아래 표에 좌측에는 요 이름으로 등기되고 우측은 등기 신청 적격이 부정 요 이름으로 등기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여기도 OX입니다만은 시험에는 이렇게 다 써줍니다. 앞에 무슨 명의로 누구 이름으로 등기되느냐 요걸 묻는 건데 좌측에 있죠. 자연인 외국인 써졌는데 자연인은 법에 뭐 자연인 하면 살아있는 모든 사람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이 다 저나 여러분은 다 자연입니다. 자연인은 누구나가 나이 성별 관계없이 누구나 자연인의 이름으로 등기가 된다는 거죠. 소유자 누구 할 때 그 이름으로 등기되느냐 그 말입니다. 외국인도요. 이건 다 알 수 있죠.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토지 건물을 부동산 취득하고 외국인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는데 최근에 여러분 언론에 신문 방송에 또 통계가 나오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토지 중에 약 0. 토지 전체 면적 우리나라 토지 전체 면적 중에 약 0.2%가 외국인 소유다. 자꾸 늘어나고 있죠. 조금씩. 외국인 우리나라 토지 많이 취득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토지 건물을 취득하면 외국인의 이름으로 등기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법인, 법인 아시죠? 조금 더 이제 보충 설명할 때 이 법인은 무슨 여러분 주식회사 이런 것도 있지만 법인 분류할 때 들어보십시오. 공법인, 사법인, 무슨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하죠. 그럼 여기는 무슨 법인이든 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하면 법인의 이름으로 등기되고, 자, 저당권자 등기부에 보면 저당권자 국민은행, 그러면 저당권자가 국민은행이고 국민은행 중에 무슨 동 지정 이렇게 써졌죠. 그러면 국민은행은 자연인입니까? 법인입니까? 법인이고 국민은행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는 거고요. 국가나 지자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국가 소유인 부동산은 국가 이름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부동산은 지방자치단체 이름으로, 시군, 국가지요. 이 국가나 지자체도 보세요. 법에서는 국가나 지자체, 지방자치단체도 법인으로 보는 겁니다. 법인으로 보죠. 공법인입니다. 그러면 민법 등에서 우리 법에서는 인이라는 건 권리 주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주체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물론 이 자연인 속에는 외국인도 자연이니까 다 포함이 되고요. 그러면 자연인과 법인이 권리의 주체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 그 말이 자연인과 법인이 등기 명의자, 등기부상의 등기 명의인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라고 써졌는데 단체, 이게 이제 법인이 아닌 단체는 단체 이름으로 등기가 됩니다. 마이크 떨어졌어요. 편집하면 되니까. 예. 들리긴 들리죠? 예, 들렸습니다. 언제 떨어졌나? 좀 전에 떨어졌어요. 아, 그럼 뭐 다시 해야 되나? 아니, 제가 이어서 하시면 돼요. 제가 등장한 사인 보내드릴게요. 제가 등장한 건 자르면 돼요. 알았어. 자, 그래서 법에서는 자연인과 법인이 권리의 주체가 되고, 그리고 자연인은 자연인의 이름으로, 법인은 법인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는 것이고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이런 법인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단체, 법인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단체를 말하는데, 여기는 그냥 법인 아닌 사단, 재단으로만 되어 있지만은 구체적으로요, 제일 많이 예를 드는 게 종중, 문중. 여러분, 종중이나 문중 아시죠? 종중, 문중이 무슨 김씨, 무슨 파, 또는 무슨 종중의 이름 있죠? 무슨 종친회. 이런 종중, 문중이 법인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단체입니다. 법인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단체는 종중, 문중이 부동산, 토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요 종중, 문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느냐, 그 말입니다. 종중, 문중도 등기 명인이 될 수 있고, 종중 땅은 소유자란에 종중 이름 있죠. 무슨 김씨, 무슨 파, 이런 식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중, 문중 외에도요, 들어보십시오. 시험에 나온 수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법이라는 이 단체, 동창회도 있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도 있고, 시험에 나온 게요. 이런 단체,
이름으로 법인은 아니지만 법인으로 이 법인 아니라는 말이 법인으로 등기는 돼 있지 않지만 이런 이름으로 등기가 또 됩니다. 그리고 특별법상 조합거래 농업협동조합은요. 따로 이거는 여러분 농업협동조합은 법인입니다. 법인. 농협이 아까 국민은행처럼 농협이 하나의 법인이에요. 법인. 농업협동조합. 이 법인이고 그 이름으로 농협의 이름으로도 등기되는 거고 동리는 비법인 사단을 결성하여 등기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 시험에 나온 게요. 읍면동리 읍 아시죠? 시군구 아래 있는 면동리라고 있죠. 이 읍면동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니까 결론은 읍면동리의 이름으로는 등기가 안 되고요. 여기 적어놓은 거는 동리는 비법인 사단을 결성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동리에 가면 주민단체, 주민, 동네, 주민단체를 만들고 이 주민단체 이름으로는 등기가 됩니다. 여기 주민단체라는 것이 여러분 아시는 마을에 가면 시골에 도시는 거의 잘 없는데요. 시골에 가면 마을 땅, 그 마을 땅을 마을 주민 전체가 단체를 구성하고 요 단체 이름으로는 또 등기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시험에 나온 게 동리에 주민단체를 구성하고 그 주민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가서 그 주민단체 이름으로 아까 종중문중처럼 이 이름으로 등기가 되고요. 자, 안 되는 거 있죠. 우측칸에 이제 등기 신청이 부정된 요 이름으로는 등기 안 되는 물론 X죠. X인데 자, 태아 민법상 조합 학교 읍면동리라고 써졌죠. 읍면동리는 이미 요 읍면동리는 설명드렸고요. 나머지 이제 태아부터 하나하나 간단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태아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임신 중인 엄마 모의 뱃속에 들어있는 태아입니다. 태아의 이름으로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인데 뭐 정지 조건설 그거는 아예 지워버리고 아예 지우시고 정지 조건설 그건 필요 없습니다. 판례가 학설은 정지 조건설인데 그거 필요 없고요. 판례가 태아의 이름으로는 등기 안 된다는 거죠. 판례가. 그럼 왜 태아가 문제가 됐느냐? 민법에 여러분, 민법에 태아로 있는 중에 태아의 아버지입니다. 태아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태아가 부동산 상속을 받을 수가 있다. 태아에게도 상속권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태아의 이름으로 등기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면 안 된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민법적으로 말하면 태아로 있는 중에 부동산 태아가 상속을 받게 되면 요 상속받은 부동산을 태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느냐는 거죠. 민법에는 태아가 상속권이 있다고 되어 있지만 등기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아서 요 태아가 살아서 출생을 해야 된다. 살아서 출생해야 된다는 거는 태어나면 태아가 이제 살아서 출생하면 그때는 이제 자연인이죠, 여러분.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출생함과 동시에 자연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출생과 동시에
자연인이 되고 이제 그 출생 신고해가지고 각종 주민등록 등본에 올라가고 가족관계 증명서에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그때 자연인으로 태어나면 자연인의 이름으로는 등기됩니다만은 태아로 있는 중에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게 민법상 꼭 그냥 조합이 아니고 여러분 요 민법상이라는 말, 요 민법상 요 말을 꼭 써줍니다. 민법상 조합이 뭐냐? 동업계약입니다. 이게 조합계약이 동업. 여러분 동업 다 아시죠? 2인 이상이 두 사람 이상이 동업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었고요. 갑과 을이 아니면 갑을 병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동업 계약을 맺은 요 동업자들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어떤 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동업하기로 하고 토지 건물을 사면 취득하면 조합이라는 요 이름으로는 민법상 조합이라는 이 이름으로는 등기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등기는 거기 책에도 써놨죠. 조합원이 동업자 동업자를 조합원이라고 합니다. 조합원 전업명의로 합유라고 하는 거는 민법에서 공유합유 있죠. 공유합유할 때 그 합유 관계로 등기하고 갑을이면 갑을 두 사람의 합유 관계로 그 다음에 갑을병이면 세 사람이면 갑을병 세 사람의 이름으로 요거 등기를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합유 관계로 등기하는 거죠. 그래서 조합에 시험에 묻는 거는 또 딱 하나. 조합의 이름으로 민법상 조합의 이름으로 등기되느냐 안 되느냐 요 말만 묻습니다. 학교는요 여러분 학교가 가진 토지, 학교 땅, 학교 건물은 학교 이름으로는 등기가 안 되는데요. 무슨 학교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교 이름 있잖아요. 서울고등학교 요 이름으로는 등기가 안 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립학교는 국립 무슨 대학교, 국립 무슨 고등학교, 국립학교의 재산, 땅과 건물은 그건 국가 겁니다. 국가 거니까 국가 이름으로 등기해야 됩니다. 서울대학교는 서울대학교 자체가 하나의 법인으로 되어 있고요. 서울대학교는 나머지 있죠. 국립 우리 지방에 가면 국립 부산대학교. 그럼 부산대학교는 국립입니다. 그럼 부산대학교의 땅과 건물은 누구 겁니까? 국가 겁니다. 국가 거니까 국가 이름으로 등기하고 부산대학교 이름으로는 등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부산대학교 이름으로는. 그 다음에 공립학교 있죠. 공립이라는 거는 지자체가 설립한 서울시립대학입니다. 여러분 서울시립대학은 서울시가 설립한 대학입니다. 그러면 서울시립대학의 땅과 건물은 서울시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립대학교 이름으로는 등기할 수 없고 서울시 이름으로 등기하는 겁니다. 사립학교는 여러분 사립학교 있죠. 대부분 이제 학교는 대부분 사립학교가 많죠. 사립학교의 땅과 건물은 그 학교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고 학교를 설립한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 우리 여러분 학교 다녔을 때 사립학교 나오신 분은 그 학교를 설립한 무슨 재단법인 있죠. 재단법인 그 이름으로 등기해야 됩니다. 하여튼 어떻든 결론은 학교는 학교 이름으로는 등기할 수 없고 국립학교는
국가, 공립학교는 서울시와 같은 지자체, 사립학교는 그 학교를 설립한 법인의 이름으로 등기해야 되고 학교 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다. 자, 그리고 아까 읍면 동리 설명드렸고요. 자, 조금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길게 했는데 결론은 이 이름으로 시험에 기출문제 여러분 이제 분석하러 들어가면 자주 나옵니다. 요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인데 시험에는 요 이름으로 나오지 않고요. 이 쭉 태아를 등기 권리자나 의무자로 하여 등기 명의인이 태아의 이름으로 이렇게 안 하고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다 없다. 또 민법상 조합을 저당권 등기할 때 민법상 조합을 채무자로 하여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나오고요. 등기 명의인이 학교는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학교의 명의로 학교를 등기 명의인으로 하여 소유자를 학교로 해서 학교 땅 건물을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간단하지만 요거 잘 정리해 두시고 마찬가지 본교재 나오면 조금 더 이제 보충해서 또 설명 드릴 겁니다. 거기가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자 이제 372페이지 보시면 등기 신청 방법 등기를 하게 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 신청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 그 방문 신청은 당사자나 대리인이 법무사 등 대리인이 등기소로 가서 방문 여기 방문이라는 말은 직접 관할 등기소로 가서 등기하는 방법 그게 방문 신청이고 전자 신청 보십시오. 밑에 2번에 인터넷에 한 신청이 인터넷 등기소 여러분 지금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가지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요즘 대부분 무슨 관공서에 가서 앞으로 중개하실 때도 무슨 신고 신청을 직접 관공서에 가지 않고 관공서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라든가 이걸 통해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등기를 할 수가 있듯이 전자신고, 전자신청이 다 지금 마련되어 있죠. 지금 여기서는요, 크게 두 가지만 구분만 하십시오. 방문신청은 등기소로 방문해서 신청하는 거다. 등기 신청 중에요. 전자신청은 인터넷 등기소 이야기 여러 번 하죠. 매 시간. 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가지고 전자문서로 각종 등기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해서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법무사한테 맡기시면요. 대부분의 법무사들이 등기 신청을 대리해 줄 때도 대부분 이제 전자신청을 해주거든요. 직접 등기소 방문하지 않고도 직접 전자신청을 하는데 요게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합니다. 출제 나중에 그죠? 분석을 하면 우리는 등기를 전부 맡기니까 법무사한테 맡겨서 하고 직접 안 하니까 그죠? 그러나 요 두 가지 방법을 구분만 하시고 등기 실무적으로 가면 요즘은 대부분 전자신청을 많이 한다. 시험에서는 전자신청하는 경우가 여러분 이제 최근에 문제가 이제 그 초기에 우리 전자신청 제도가 도입이 되고 초기에 몇 번 우리 시험 같으면 20회 20한 2회 3회까지 여러분 32회니까 그죠? 한 22회 3회까지는 전자신청하는 이 방법을 묻는 게 가끔씩 나왔는데
최근에는 전자신청하는 경우를 묻는 문제가 아주 이제 지금은 적어졌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요 방문 신청 중심으로 설명드릴 거고요. 등기 신청서 작성하고 각종 그 첨부 서류 중심으로 할 거고, 전자신청 요거는 전자신청 하기 전에 미리 등기소 가서 그죠? 사용자 등록 있죠. 373페이지 보세요. 요 사용자 등록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 사용자 등록을 하실 때는 이건 등기소 가서 사용자 등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전자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럼 우리는 등기를 직접 안 하니까 전자신청 이런 걸 직접 하지 않으니까 법무사한테 맡기니까 법무사들이 요 사용자 등록해놓고 요에 따라 이제 전자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법무사나 변호사도 등기 신청 대리를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변호사가 등기 신청 대리하는 경우는 거의 잘 없죠. 그러나 법에는 법무사, 변호사 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전자신청 요거 대리해 줄 수 있는데 법무사,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가 아닌 일반인은 전자신청을 대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을 가진 변호사, 법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 전자신청 대리하고요. 또 하나, 아까 우리 거기 앞 페이지에서 했던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단체, 법인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종중등 단체 있죠. 종중등의 요 단체는 전자신청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연인, 외국인, 법인 등은 전자신청이 되는데 요 종중등 단체, 요거 있죠. 요거 종중등의 단체는 단체 이름으로, 종중등의 단체 이름으로 등기는 되지만 무선 신청은 못한다. 전자신청. 요런 말 있죠. 방금 설명드린 요런 이야기까지만 최근에 등기 절차 종합적으로 물을 때 나오는 지문이고, 전자신청을 묻는 그 자체의 문제는 최근에는 이제 출제가 거의 안 되고 있다는 것만 우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제3자 등기 요거는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강론에 가서 이제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등기되는데 대표적인 게 그죠? 여기 법인 아닌 사단도 있지만 아까 요 종중, 문중의 이름으로 등기할 때는 종중이 직접 등기 못하니까 종중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한다는 것만 아시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설명드립니다. 앞에 각종 등기 절차할 때 했던 것처럼 이런 이야기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갑이 을한테 매매해놓고, 물론 매매뿐만 아닙니다. 증여 또는 매매하기로 하고 가등기 있죠. 가등기 같은 거 쳐놓고 등기하기 전에 갑이나 을이 매매만 해놓고 등기하기 전에 갑이 사망하셨다. 아니면 을이 사망하셨다. 근데 갑이 사망하신 것이 자주 나오는데, 그럼 갑이 사망하셨다면 갑의 상속인 있죠, 여러분. 요 갑의 상속인이 을한테 등기를 해주도록 되어 있죠. 이렇게. 그럼 이걸 우리가 지문으로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매 시험에 갑이 을한테 매매해놓고 매도인 갑이 사망하셨다면 갑은 등기 못 해주죠. 사망하셨으니까. 그죠? 그러면 상속인이 이제 을에게 등기를 해주게 되는데, 이거를 상속인에 의한 등기, 포괄승계인인 상속인이 등기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고, 제3자 등기 안에,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면, 여러분, 거기 우리 374페이지에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라 그랬지만, 이면 정보 이 말이 나오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면, 첫 번째, 등기 신청 정보, 이게 등기 신청서인데, 그러면 신청서를 우리한테 뭐 작성하라 그런 건 아니고, 우측에 375페이지는 요게 등기 신청서고, 넘겨보시면, 여기 이제 필요적 임의적 기록 사항과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면 있죠, 여러분. 각종 서면이 쭉 이어집니다. 등기 신청할 때 무슨 정보를 첨부하는지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가 신청이 되면, 그죠? 381페이지 쪽에 가면 접수해가지고 심사하고, 요에 따라 이제 등기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 요게 385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그 388페이지 가면 등기 완료 후의 절차, 요렇게 이제 이어지는데, 다음 요거는 이제 거의 1시간 정도 설명이 돼야 되니까 374페이지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부터 다음 시간에 이제 1시간에 걸쳐서 등기 신청서와 첨부 정보를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쉬었다가 이어서 가겠습니다.